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도 필요 없어요. 제 몸이 먼저 눈을 뜨거든요. 부엌 불을 켜고 손녀 도시락을 챙기고 아침 밥상을 차려요.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를 들고 집안을 닦아내죠.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어요. 오전에는 남의 집으로 출근해요.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갔거든요. 저녁 5시까지 남의 집을 돌보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또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하루는 시계 톱니다처럼 똑같아요. 멈춤도 쉼표도 없는 하루. 처음엔 참 뿌듯했죠.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안겨올 때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며느리 수경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목소리도 차가워졌죠.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6시 정각.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숫자.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콱 막히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내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다니.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어요.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휴일도 있고 퇴근도 있잖아요. 나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데 방으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해주실 수 있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건강보다 저녁이 먼저라니.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뭔가. 허리는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세제를 나르고 결국 병원에서 들은 말은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 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이 한 말,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 수술보다 집안일 걱정이 먼저라니.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보호자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묻더군요. 할머니,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나면 꼭 곁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으니까요. 옆 병상 할머니는 달랐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나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줄 사람도 없었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에서 며느리가 한 첫마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허리 수술보다 집안일이 먼저인 집. 나는 여기서 뭔가. 수술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조건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수경이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공짜 가정부였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죠. 맞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간섭이라니요? 아이 숙제 봐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생일 챙겨준 게 간섭이었나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구나.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준서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3박 4일 정도요. 순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글자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가족이 아닌가?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얘기까지 했으니 이제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날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빈집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았죠.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와 음료수, 며느리가 즐겨 먹는 간식뿐이었죠. 내 방은 또 어땠을까요? 가장 작고 가장 어두운 방, 낡은 가구 몇 개와 허리 아픈 몸을 겨우고 누일 좁은 침대 하나. 거실 소파에는 내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항상 구석, 등받이조차 불편한 곳. 이 집이 내 집인데 나는 왜 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을까요? 문득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벌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내 옷 한 벌 안 사고 내 입 하나 줄이며 모은 돈으로 산 집.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꼭 6시에 맞춰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였지. 그때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내 인생을 살아.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예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집을 둘러보고 말했어요. 할머니, 오래된 집이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팔아주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풀려나갔습니다. 74년 동안 한 번도 내 뜻대로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드디어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며칠 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내 물건은 이미 박스에 다 담아놨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둔 상태였죠.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이 눈치를 챘는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그 순간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 집 팔았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경은 다급하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겠네.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야? 내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맞추라고 했던 거 다 잊었니? 순간 둘 다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30년 동안 남의 집 가사 도우미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 너희는 그저 들어와 살았을 뿐이잖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수경은 더 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안 받으셨잖아요.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 꺼내는 걸 싫어해서 그냥 포기한 거지. 말이 이어질수록 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청소, 빨래, 요리, 애들 돌보는 거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너희는 감사한다고 했니? 아니, 날 가정부 취급했잖아.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감사했으면 요양원 얘기가 나왔겠니? 내가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나간다. 그리고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빼라. 그날 새 주인이 들어와 수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너무 하시네요. 저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갈 데 많잖아. 수경이 친정도 있고 나는 74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뻥 뚫려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손녀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그래. 수경이 아이들을 핑계 삼아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들 생각, 내가 누구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이들 핑계 대면서 날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 아들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순간 잠깐 기대가 스쳤지만 곧 준서의 다음 말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수경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다. 74년 동안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짐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웃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유, 어디 이사 가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진으로 갑니다.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하셨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잖아요. 짐을 싣는 동안 아들 가족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특히 수경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떠나시다니 정말.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며 눈물과 한숨이 묻어 있던 집.
하지만 이제 미련은 없었습니다. 손녀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또 볼 수 있어요?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울진에 놀러 오면 되지. 할머니 집 바닷가도 가깝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 준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담담히 말했어요. 늦었어.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앞으로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책임질 거다. 짐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보니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준서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확 들어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당신, 혹시 나처럼 참기만 하고 계신가요? 제발 너무 늦기 전에 당신 삶을 당신 손에 꼭 쥐세요. 당신도 분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 사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